9주차 2일 과제입니다. 1번 문제 있지요. 단락 지문입니다. 그래서 한 어머니의 흉한 얼굴을 창피해던 사람이 나중에 어머니는 그 흉한 얼굴을 자랑스럽게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흉한 어머니 1번은 창피한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다는 것이고, 친구가 놀려서, 2번은 놀려서 이제 오지 말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앞에 또래보다 활발하고 씩씩한 성격이었는데 부끄럽다고 하는 그것들이 그렇게 큰 영향이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본문의 주제는 어머니가 흉한 것이 부끄러웠고 학교에 오지 말라고 했는데 할머니의 이야기를 통해서 변화됐다고 하는 그 내용이므로 그래서 이제 주제 문장의 흉한 어머니 얼굴로 인하여 놀림받아 어머니에게 학교 오지 말라고 대던 어린 아들은 불 속에서 그를 꺼내오라 어머니 얼굴이 흉했다는 말한 이웃 할머니의 말을 듣고 어머니를 자랑스럽게 생각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흉한 얼굴의 어머니를 자랑스럽게 생각한 아들이라는 주제로 아들의 생각은 과거는 부끄러움, 현재는 자랑스러움. 그 이유는 자선을 구하려고 한 희생 때문에 부끄러운 이유는 친구들이 놀림감, 대하는 아이들 대체로 학교 오지 말라, 생각이 바뀌게 된 경우에는 할머니의 사정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했습니다. 2번 문제, 정보사회의 과잉 문제점인데요. 과잉 문제로 인해 정보의 과잉 정보를 통해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문제를 겪게 됩니다. 자, 등 1번은 그 과잉 정보 현상을 통해서 많은 데이터가 있으면서 정확한 필요한 것을 가려내기 힘들다는 거고, 2번은 그런 많은 걸 있으면서 거기에 대한 그것을 더 많이 찾아야 하는 스트레스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등이 3번은 그래서 결국 자기의 필요한 그것만 접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정보를 찾는 가운데 컴퓨터 앞에서만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저는 동등관계로 쭉 나열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보 과잉 현상이 가져오는 단점, 정보 과잉 현상이 가져오는 단점은 이렇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스트레스가 있고 또 좁혀진 관심거리 속에 소수 사람만 소통하고 화면 앞에 고립되어서 대면적 인간관계를 줄어들게 한다라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제 3일 문제입니다. 3일 문제는 창조도시의 이해인데요. 창조도시의 이해에 있어서 창조도시가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창조적 환경과 산업, 창조적 산업과 창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함께 해서 오는 다양한 부가가치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쪽 관계는 수식형 포함관계가 앞에는 창조도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창조도시에 있어서의 첫 번째로는 창조산업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두 번째는 인재 네트워크인 창조 자본을 형성하는 사람들 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동등 대조 관계로 포함했습니다. 그래서 창조도시의 의미가 창조도시의 구분은 창조적 산업이 있는 곳, 창조적 사람들이 있는 곳, 창조사람의 종류가 이렇고 창조사람의 의미는 그렇고, 그리고 창조적 사람들의 종류도 그렇고 창조적 자본이 만드는 그 자본은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종류와 내용 이렇게 또 바꿀 수 있겠습니다. 이거를 조금 더 다루면은
창조산업의 구분, 그래서 요거 두 개가 창조산업의 창조도시 구분이 그렇고 산업의 종류 내용, 요 두 가지를 하나로 묶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묶고, 그 다음에 요거 두 개를 잘라서 묶어서 이렇게 만들면 좀 더 창조 도시를 이루는 그 두 가지 종류가 되겠습니다. 문제 2번입니다. 창조성의 근본 동력이 하나는 창조산업의 창조환경의 개인적인 자질, 의지, 리더십과 같은 사람들의 재능이 있고, 그것에 대한 환경적인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설명하지만 본질적으로 이것이 굉장히 창조적이었기 때문에 표준화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역동성을 최대화할 수 있는 그 조건을 만들어내는 게 창조도시의 개선이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앞부분에는 수식은 포함관계고, 그 두 번째로는 이제 창조 동류관계로 보았습니다. 동류관계가 창조산업의 문제와 창조 계층이 만들어내는 그 문제들을 같이 하기 때문에 동류관계를 했고요. 그래서 창조산업 역동성의 최대화 조건으로 주제문을 잡았습니다. 그게 결국 창조산업의 역동성의 최대화 조건이 만들어져야 된다는데, 알아야 될 그 필요성들은 창조산업 산출물들의 소비자 수요 측정에 어려움이 있고, 창조산업 산출물의 가치 평가에 어려움이 있고, 전문화된 노동력 대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다 독특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표준화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창조산업 역동성이 가져오는 요인들은 개인자원과 인적 환경자원과 환경자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자원은 개인의 자질과 리더십, 인적 환경에는 다양한 재능을 가진 접근성, 조직문화, 지역 정체성, 환경자원은 도시의 공공시설과 역동적 네트워크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4일째 문제입니다. 영화 읽기인데요. 영화에서는 시작 끝, 중간 끝, 이제 이게 소설의 발단, 전개, 위기, 절정, 이거는 별로 포함되는 게 아니어서 영화만 갖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화의 구성의 단계와 내용으로 보았고요. 시작, 중간, 끝, 단계, 내용은 앞으로 벌어질 사건의 암시, 목적과 발단, 중간에 분명해지는 인물의 목적의 장애 요소로 인한 갈등, 끝은 갈등의 해결, 이렇게 영화 구성의 단계로 보았습니다. 제 마지막 문제, 영화의 영상 읽기인데, 그것이 결국 영상에는 어떤 배경에 있어서 오는 그 이미지로 전달한다는 건데요. 그래서 수식형 포함관계, 첫 번째는 타이틀이 있고, 두 번째는 효과음에 대해서 효과적인 배경의 모습들, 그래서 그 다음에는 각도 이런 게 있어 동류관계로 그 다음에는 또 보았습니다. 그 주제 문장에 있어서 인물의 특성을 표현하는 방법, 영화에서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경으로 표현하고, 인물을 보여주는 각도로 표현하고, 인물의 크기를 조절하는데, 배경은 인물의 표정을
보여주거나 실망감을 하는 어떤 그런 배경들을 갖고 해서 세 가지로 단계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5일째 문제 영화 소리 읽기인데요. 영화 소리는 예, 그래서 결국 영화 소리는 주제 문장 영화에서의 소리의 종류와 목적인데 소리는 대사음, 효과음, 배경음악 이렇게 해서 목적들은 이렇게 보았습니다. 인물의 성격과 감정을 알게 하고 효과음은 장면의 분위기를 실감하는 주변 소리, 배경음은 장면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 2번 아주 어려웠던 문제인데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렇게 등위 1번, 등위 2번 해서 좀 더 문장 요약을 하고 조금씩 풀어나가면서 결국 알게 된 것은 주제 문장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추상적인 법 규범을 구체적 사건에 적용하는 법의 적용의 문제죠. 그래서 법 규범은 추상적인 것인 이유가 개별적 사건 행위를 공통적으로 묶어서 범주한 법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러면 구체적인 것은 상황은 구체적인 사항들은 다 적용을 나열하고 있지 않기 때문인 거죠. 그거를 적용해 나가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주의 접근과 목적주의 접근, 그리고 발언법 적용의 어려움의 이유가 추상적인 법 규범을 구체적인 사건에 해석해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단락을 설계했습니다. 9일차 마치겠습니다.